자, 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자, 2023년도 법원직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2023년도 법원직 구분 문제에 이제 그 해설을 해드릴 텐데, 이 올해 시험 문제는 일단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작년도와 비슷하게 근대사하고 조선시대의 비중이 좀 큰 거. 그래서 이건 3분의 2가 나왔고 문제가 두 번째가 정치사의 비중이 크다는 거. 정치사의 비중이 큰데 그 중에서 흐름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요거고. 자, 대신에 경제, 사회 파트는 거의 문제가 안 나왔고, 이제 문화사에서 몇 개가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을 아주 괴롭혀서 사진 문제는 없었어요. 문화사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고, 특히 근현사 쪽에서는 연도 문제. 그러니까 연도를 몰라도 되지만 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많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전통적으로 법원직에서 강조한 내용이니까 뭐 충분히 준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됐고 이제. 자, 그러면 올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보면서 가볍게 좀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거고,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제가 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통 우리가 선사시대라든지 초기 국가를 기대하는데 갑자기 1번부터 근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나왔지. 약간 당황할 수 있지만 뭐 순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1번을 보시면, 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이 단체는요, 고종에게 아래의 문서를 제가 받았대요. 근데 아래의 문서를 보니까 우리 많이 맡은 거네, 이게. 그래서 아래의 문서는 바로 뭐다? 이게 헌의육조. 우리 헌의육조에서, 자, 제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1898년도에 이제 우리 관민공동회죠. 이 관민공동회에서 고종이 올린 헌의육조에서 힌트가, 자,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협심에서 황제권을 공고해야 한다. 이거만 봐도 이거 헌의육조구나. 그럼 이걸 올린 단체 누구? 독립협회인데, 잘 봐요. 이 독립협회가 문제 나올 때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보안이라든가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시민회의죠. 이런 애국계몽 단체를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억에 구국운동 상소문 별표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이거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1897년도에 2월에 경공 돌아오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수립해 하는데 그 뒤에도 계속 누구에게? 러시아예요. 러시아에게 이권을 주면서 끌어당기지. 그러니까 독립회에서 이러지 마라. 대한제국 황제지, 이제. 황제고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니까 자주적으로 외교 문제나 인사 문제나 재정 문제를 뭐하자? 행사하자. 하면서 고종에게 상소 올린 거야. 이게 구국운동, 구국상소운동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에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은 고종이 잘리는 건 1907년도에. 그러니까 해외 특사죠. 이걸 빌미는 고종이 잘리는데 이땐 독립 나올 수도 없어. 연도가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건 대한자강회죠. 그래서 요거고. 자, 디귿의 일제 황무지 개혁권 요구에 반대한 건 보안회. 요거고. 자, 리을이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에 반대한다. 자, 우리 독립협회가 이권수 운동을 전개하죠. 근데 적이 누구였다고?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막아내죠. 그러니까 한러은행을 폐쇄하고 목포나 증남포 쪽에 도서매임 요구까지 막아낸 게 독립협회. 그래서 답은 어느 거? 기억과 리을 고려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답이, 자, 2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다음 문제. 1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도, 자, 다음 법령에 따라 추진된 사업의 실施시기 문제.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거의 이게 정형화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료 하나를 주고 요 법이 시행되는 시기인데 우리 10년 뒤에 꼭 외워야 되는 게 일단 회사령 1910년에서 20년, 태영령이 12년에서 20년 이거지. 그리고 이제 토지조사사업이죠. 이게 이 사업운수사업 토지조사사업에서 1900 몇 년이냐 우리 1912년이죠. 12년에서 1918년 우리 그동안 연습했던 거야. 그래서 1912년에서 18년 사이에 진행된 게 토지조사사업인데 요 내용까지 깊이 들어가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요게 아니라 시기 문제니까. 자, 먼저 국민부가 나옵니다. 자, 국민부는 정확히 연도를 몰라도 20년대죠. 그래서 20년대 우리 무장 독립전쟁에서 2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25년도에 미스의 협정이죠. 미스의 협정 다음에 우리 삼부 통합운동에서 우리 독한 혁신 조국 기억해야 돼. 그래서 28년도에 혁신회가 나오고 29년도에 국민부가 나와요. 그래서 국민부에서 이제 조선혁명당이 나오는데 이게 1920, 이거 왜 이러지? 자, 다시. 자, 요게 1920 몇 년도, 9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혁명당을 만든 게 1929년도 양세봉이죠.
혁명군은. 자, 두 번째, 1번 안 돼. 이 사이 들어가니까. 자, 러시아에 대한 광복군, 대한 광복군 정부는 우리 연습했던 거. 자, 물론 10년대 해외 독립운동 기지 위치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한데 제가 연도까지 꼭 기억을 해야 대한 광복군 정부야. 그러니까 대한 광복군 정부가 1900 몇 년도 14년이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정답이네. 요거고. 자, 3번에 신여성과 삼천리 등의 잡지가 발행되는 모습인데, 근데 이거는요, 20년대. 야, 10년대에는 우리 언론, 출판, 집회, 결세가 없다. 그래서 출판의 자유가 없어 거의 출판물이 없어요. 없는데 20년대에 이제 23년도에 신여성이라든가 29년도에 삼천리 잡지가 나오는 거야. 이거 20년대. 이거 안 돼요. 자, 4번에 연해주의 한국인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는 1937년도지. 그러니까 얘는 1930, 아이고, 뭐야, 다시 합니다. 1937년도죠. 37년도니까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답이 되는 거 어느 거? 2번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네, 이 토지조사본 연도 문제 12년부터 18년 딱 기억하시고, 대한광복군 정부만 딱 잡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1914년도에 연해주의에서 이상설과 이동희, 요거였지. 됐고, 이제. 그래서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에서 근대사 일제강점기지만, 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 마셔야 돼, 이거. 자, 3번. 자, 3번은 가나다의 사건이죠. 요게 고려시대의 정치사의 흐름인데, 이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반란 얘기인데, 특히 고려 중기에 우리 이자겸의 난, 1126년이지. 자, 묘충의 난이 1135년, 이거 무신정변이 1170년인데, 자, 보자, 우리. 가식입니다. 이고가 나와요. 이고 등이 임종식, 이복기, 할례 등을 비해서 왕을 모시던 문관들을 다 조져버리는 거야. 하고 이제 정중부가 등장하네. 아, 이건 1170년이네. 1170년? 네, 무신정변이죠. 1170년에 무신정변이 가가 되겠고, 자, 나는 김부식이죠. 김부식이 군대를 모아서 서경에서, 네, 서경에 반란 시작했네. 이게 1135년부터 1136년까지 있었던 묘충의 난이죠. 인종 때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최사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척준경이 나와. 척준경이 누구 부하? 이자겸 부하지. 그래서 척준경이 마음을 돌려서 이자겸을 제거합니다. 이게 1126년도에 무슨 날? 이자겸의 날. 그래서 우리 이건 기초 수업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126년도의 이자겸의 날의 결과 묘충의 날. 내 결과 무신정변에서, 자, 제일 먼저 다음에 다음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가 4번인가? 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고려시대에 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고 아주 대표적인 반란이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 묘충의 난, 무신정변의 흐름 물어보는 문제. 몇 번씩 나왔던 문제니까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가시면 돼. 뭐 3번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 요 문제. 그래서 가나식, 이거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러는데요. 근데 어렵지만은 제가 수업 때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죠. 여기는 다 연도를 외웠던 문제야, 이거. 그래서 먼저 수신사 김홍집이 나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1176년도에 1차 수신사 김기수. 2차 수신사가 몇 년도? 1860년이죠. 1800, 몇 년도? 80년, 60년이라 80년에 2차 수신사 김홍집을 뭘 갖고 와요? 조선 책략 갖고 오지. 이 조선 책략이고, 자, 두 번째,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는데, 야, 국모의 원수란 얘기는 을미사병. 그래서 이때 을미의병이죠. 의령이니까. 을미의병 몇 년도? 1895년이에요. 그래서 을미의병 때 유인석의 경문이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1880년부터 1895년 사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1차 수신사가 김기수 76년이에요. 2차가 김홍집이 80년 조선 책략 갖고 오는 거. 요 문제 중요하고, 연도 문제. 을미의병은 1895년인데 이제 골라내야죠. 자, 아까 관민공동회 독립협회도 활동 얘기를 주로 기억하는데 연도를 꼭 외울게. 아까 어떤 우리 구국 상소운동이라든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는 연도 외웠어. 제가 1898년이에요. 1898년가 들어올 수 없다. 1번은. 대체 기억 안 돼. 자, 교육 입국조서는 2차 가보기억이에요. 자, 2차 가보기억 때 몇 년도? 1895년도에요. 그러니까 1895년 2차 가보기억 때 바로 뭐가 터져요? 교육 입국조서 나온다. 잘 봐, 그리고. 자, 교육 입국조서 나오면서 2차 가보기억 가다가 무슨 간섭? 삼국간섭이에요. 1895년. 자, 삼국간섭으로 이제 2차 가보기억이 중단되고 그 뒤에 일본의 되치기가 을미사변.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이고 을미사변 다음에 무슨 개혁? 을미개혁. 자, 을미개혁 가면서 이때 단발령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을 배경으로 이제 무슨 의병이? 을미의병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교육입국조서는요, 1895년도지만
당연히 을미, 의병 손에 들어가야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차가 목격되니까 이거는. 자, 뒤에서 영국이죠. 이거 법원지 계속 나오는 문제야. 거문서 사건이 1800 몇 년도? 85년부터 몇 년까지? 7년까지지. 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알겠죠? 그 다음에 종교에서 우리 연도를 좀 기억하는 종교가 자, 천주교나 뭐 기독교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종교 기억해야 돼. 자, 먼저 동학이 1860년인데 이 동학의 1대 교주가 최재우, 2대 교주가 최시영, 3대 교주 손병희가 1905년도에 동학을 천도교, 연도 기억해야 돼. 그리고 1909년도에 두 개 있죠. 박은식이 대동교가 있고 나철이 대종교가 1909년. 이거 마지막으로 원불교, 익선에서 박중빈이 1916년에. 그래서 이 네 개의 종교는 제가 연도를 좀 외우랬다. 그래서 1909년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인데 일단은 디귿은 바로 연도가 답이 나와요.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2차 갑오개혁 때 바로 뭐예요? 교육, 입국조선하고 삼국간섭으로 중단됐다가 되치기 을미사병, 다음에 을미개혁해서 이제 단발령이죠. 요 시기에 을미병이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이제 니은과 디귿 답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 가시면 되는데 기억은 1898년인데 나철의 대종교 1909년, 이거 이제 박은식의 대동교도 1909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듯이 이 법원직 문제의 특징이 근대사 문제를 가져오지만 자꾸 내용 문제보다도 흐름 문제야. 그래서 제가 올해 준비할 때도 계속 이 부분은 흐름 중요하다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흐름과 함께 연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연도 문제가 좀 안 돼 있으면 사원 문제는 아마 최악의 문제일 거야. 근데 이제 연도와 이 흐름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은 4번도 뭐 할만하다 하고 플러스 같습니다. 4번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자, 5번 갑시다.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자, 다음 사실 있던 시대죠. 시대인데 시대만 찾으면 돼요. 첫 번째가 엄사 몰라도 돼. 영월군 몰라도 돼. 향리죠. 향리 얘기인데 나라의 법에 따라서 향리 아들 셋이 있으면 아들 하나는 벼슬 하는 것이 허락되어서 엄수하는 관례에 따라 중방이 나와요. 중방이 나오고 자, 원종이 나오네. 자, 원종 때 과거의 급지에서 도병마, 녹사 나오는데 도병마사. 그럼 어느 시대? 이건 고려시대지.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대한 얘기고 고려시대의 내용인데 일단 기억, 네. 주연보다 속하게 적었다? 네. 자, 고려시대 엄청 중요한 거. 자, 지방제도 5도 양계에 있죠. 행정구역이 5도야. 군사구역이 양계가 됩니다. 그리고 5도 안에는 자, 우리 5도에 자, 5도에 누가 안차사가죠. 그 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군과 현이 있는 거야. 이 군과 현에 파견된 관리들을 뭐라 불러요? 수령이라고 합니다. 이 수령인데 고려시대에는 수령이 파견된 곳이 있고 네, 파견되지 못한 곳이 있다. 그래서 수령이 파견된 곳이 주군과 주현이에요. 이 주군과 주현이고 자, 못 간 곳이 속군과 뭐가 있어요? 속현 있는데 우리 특징은 이게 훨씬 많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수령들이 파견된 주군과 주현보다 파괴되지 못한 속군과 속현이 더 많았다? 정답. 근데 조선시대는 어떻게 해? 조선시대 이게 없어지지.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속군과 속현이 없어지면서 네, 수령들 다 파괴되는 게 어느 시대? 조선시대.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주연이 속현보다 적었다? 맞습니다. 맞고요. 자, 모든 9년의 수령이 파괴되는 어느 시대? 조선시대지 이거. 이건 안 돼.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 그렇지. 어사대와 함께 대간. 그래서 우리 대간에서 우리 고려시대 이거 기억나? 사 대 기억나야죠. 그래서 어사대, 자, 어사대의 관리와 또 누구예요? 낭사. 이 낭사가 바로 뭐다? 대간을 구성하는 게 어느 시대? 고려시대. 근데 조선시대에는 사원부와 사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대간이 맞습니다. 이거 됐지? 자,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부, 목, 구년 조선이죠. 고려는 5도, 양계, 사, 도, 팔, 목에서 이 지방 통치 제도에 대해서 나올 때 잘 봐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내용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용을 바꿔요. 근데 이 법원직은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든 조선시대 섞어버리지. 섞어서 고려권만 걸러내는 거, 뭐 조선권만 걸러내는 거,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공부할 때 아주 깊이 있게 내용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게 고려인지 조선인지 뭐 통일신라인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만 잘 하시면 아마 지방제도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올 만한 내용도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3번이죠. 기억과 디귿. 자,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갑니다. 자, 6번 문제는 시기의 문화적인 특징인데 그냥 힌트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담배가 나와. 이게 어느 시대? 조선 후기. 자, 우리 외웠던 건 담배, 감자, 고구마, 고추, 조선 후기지.
그리고 전황이 나옵니다. 전황도 조선 후기에 통화량이 주는 거. 그러니까 시대는 어느 시대? 조선 후기야 이거. 분석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읽을 필요도 없다. 이 주장의 시기니까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인데, 자, 기억에 문화인식이 폭이 확대되어서 백과 사전 위의 저서가 편찬되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어려웠다. 근데 어려울 필요 없이 조선 후기에 백과 서전이 나온대요. 이게 지금 우리 이수강의 지봉 유설이 광해군 때, 이게 성호 사설이 영조 때죠. 동국 문헌비고 영조 때, 정조 때 증정 문헌비고와 동문휘고, 순조 때 만기를 다 몰라도 하나만 있어도 되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백과 서전 위의 저서가 편찬된 적이 있어 없어? 이때니까. 이거 무조건 오해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 이거. 자, 격식이 구애받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설시죠. 그렇지. 자, 조선 후기에 우리 문화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 서민문화. 그러니까 서민들이 창작하거나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뭐라 그래? 서민문화인데, 이 서민문화는 일단 한글소설, 사설시죠, 판소리. 자, 그림은 민화와 풍속화 있죠. 근데 탈놀이라든가 산대놀이 이런 게 서민문화야. 당연히 니은은 정답이에요. 들어와요. 자, 근데 주자서가 안 되지. 태종 때 나오고, 개미자, 연습생들, 개미자는 태종. 야, 태종은 저는 전기후기, 전기예요. 자, 개미자가 태종, 갑인자가 세종이고, 정조 때 정리자, 생생자, 한구자에서 조선 초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해서 자, 여러분에게 몇 번씩 했던 게, 조선시대의 문화가 나오면 OX 문제보다도 전기 후기를 비교하는 게 많아서 내용보다도 시기를 기억했어 내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나온 거예요. 뭐 제가 뭐 얘기한 대로 나왔다라는 걸 자랑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연습한 대로니까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돼. 6번 문제도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시고, 앞으로 조선시대 문화 내용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먼저 할 거는 법원지기에서 깊이 있게 OX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전기인지 후기인지 먼저 연습을 하시면은 대부분의 법원지 문제 풀려요. 그런 식의 문제니까. 그래서 6번도 어쨌든 기억과 니은에서 답이 2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됐고. 이게 좀 제가 어색해갖고. 자, 7번 갑시다. 자, 7번도 지역 얘기, 지역 문제. 몽골이 나오네. 고려시대죠. 몽골. 그 다음에 경기 지역 침입하자 최이가 나와요. 최이가 바로 최우야. 최우가 바로 최인데, 자, 제추 대신들을 모아놓고 어디로? 자, 최우가 몽골 침략 때 어디? 강화도시. 이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뒤에 볼 것도 없어요. 강화도시. 자, 동령부. 자, 우리 이거 기억할까? 자, 혹시 기억나는 거 있다. 동, 탐, 쌍부터 하자. 쌍동, 탐, 쌍에서 제가 했던 거. 뺏기는 순서가 쌍동탐. 원관석기에 찾아오는 순서가 동탐쌍. 순서 기억하셔야 돼. 특히 동령부와 탐나 총감은 충렬왕 때 돌려받아요. 공민왕 때 무력으로 회복한 적이 쌍성 총감문데, 두 번째, 첫 번째가 이거야. 쌍동탐쌍. 이거 두 번째 순서 문제고, 지역. 쌍성 총감부가 화주 영흥 지방의 철령 이북 지방이지. 요거였고, 동령부는 작년도 문제예요. 어디? 이거 서경, 평양 지방이죠. 이 평양 지방이 동령부. 요거였다. 탐나 총감은 어디? 제주. 이 제주가 어디? 탐나 총감부인데, 다시. 그래서 동령부가 어디? 우리 서경 지방, 평양 지방이야. 그래서 동령부는 되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조선왕조 실록의 사고,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전기에 잘 봐. 전기에는 한양에는 춘추가, 서울에 충주와 성주와 전주 지방에 뭐가 있어요? 사고가 있었다고. 근데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 때 대부분 불타고 전주 거예요. 이 전주 사고가 보관되지. 그래서 얘를 토대로 다시 몇 개? 5개 광해군 때. 그래서 한양에는 다시 춘추가 요거 있어요. 자, 그리고 태백산, 오대산, 정족산, 적상산 나올 때 제가 엄청 강조한 게 정족산이다. 그래서 정족산은요, 일단 등장하는 게 병인양해 때 양원수 부대 나와야지. 근데 정족산 자체가 어디? 강화도예요. 그래서 정족산 본이라고 하는 게 강화도의 사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에도 실록의 사고 있다 없다? 있어요. 물론 후기야 이거. 전기 아니에요. 자, 망이왕소에는 공주 명학소지. 그래서 지금 다 중요한 지역. 평양이든 뭐 강화도든 공주든 다 중요한 지역이고, 지호 내시면 답은 어느 거? 님은 답이 되겠죠. 됐니?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서 지울 수는 없어. 지울 수는 없지만 정확히 골라내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 지역 문제도 어쨌든 계속 작년도에도 제 기억에 법원직이 평양에 나왔을 거예요. 지역 문제가. 근데 오늘 강화도가 나왔고, 지역 문제는 계속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건데, 자, 올해
국가지 쪽으로 국가직이 평양이었나?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지방직이 강화됐을 거예요. 법원직도 강화됐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 이렇게 해서. 자, 7번 문제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오시면서 약간 어려웠던 문제가, 아까 우리 근대사, 4번인가 연표 문제. 그 문제를 빼고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요거, 다만 이제 앞에서 좀 이렇게 쉬어가는 문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좀 부담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쉬어가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선사시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약간 좀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잘 보시고요. 자, 8번 갑니다. 8번은 이 단체인데 최연배 이공로 등을 중심으로 가는 자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화를 지정한대요. 그리고 이제 한글 표준화에 기하면서 42년 이게 뜻이 42년도에 이 단체를 독립운동 단체를 관시해서 회원들을 대거 검거하면서 일전에 이들을 고문 자격을 강요하면서 이제 이윤재 한징 등이 옥사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조선어 학회죠. 아이고 이 아니지. 자, 그래서 조선어 학회에서 자 조선어 학회 몇 년도 우리 31년도. 그래서 1931년도부터 몇 년까지 1942년까지. 근데 그 전신이 조선어 연구회. 연구회는 21년. 근데 그 조선어 연구회의 전신이 국문연구소에. 그래서 국문연구소 몇 년도? 1907년도에 이거. 들을 수 없네요. 요거고. 자, 두 번째. 이 조선어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뭐냐? 우리말 큰사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하죠. 맞네요. 하면서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가 외래어 표기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정하면서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하다가 몇 년도에 42년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터져요. 터지면 단체가 해산이 되면서 이제 우리말 큰사전은 해방 이후에 57년도에 한글학회에서 편찬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편찬되었다면 안 돼요. 준비한 건 맞아요. 4번에 리을에 개벽과 어린이인데 요건 약간 기분이 좋아. 이 개벽과 어린이는 천도교야. 이 천도교 쪽에서 발행하는 뭐다? 뭐야 이거? 다시 천도교. 이 천도교에서 발행했던 잡지였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수업 때 한번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개벽과 어린이는 어디? 천도교. 이걸 기억을 하시면 답은 어느 거 우리 니은과 디귿. 그만 나와요. 3번 어느 거? 3번이다. 그래서 조선 연구회까지 풀 수 있는데 어쨌든 연도 문제하고 자 푸시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는 부분은 그냥 연습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연습한 대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자 8번도 자 해결됐고요. 자 9번 갑시다. 9번은 약간 사료를 해석하시고 어려워 보여. 어려워 보이지만은 엄청 쉬워요. 자 먼저 대한국 대황제야. 그럼 대한제국 되죠. 자 그리고 자 대프랑스 대통령에게 글을 보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불이한 일을 자행했대요. 뭐 일본이 우리한테 불이한 일 안 한 적은 없어. 자 다음은 그의 증거인데 첫 번째가 정무 대신 우리의 정무 대신이 조인했대요. 사인한 거야. 정당하지 않고 위협을 받았대. 강제로 이랬대요. 자 저는 조인한 적이 없다. 허가한 적이 없어요. 자 셋째가 정부 회의 우선하나 국법에 의거하지 않고 회의를 한 것이며 일본인들이 강제로 가둔 채 회의했다 해서 강압적으로 일본이 정무 대신에 도장이죠. 찍은 거야. 근데 고정호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약간 힌트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상황이 그런즉 이른바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일컫는 것은 공법을 위한 것이며 의당무효래. 자, 당당한 독립국이 이러한 일로 국제가 손상당했다므로 자, 원컨대 잘 봐 이제 대통령께서는요. 공사관, 즉시 공사관을 이전처럼 다시 설치할래요. 야, 공사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 외교예요. 외교 활동인데, 자, 외교 활동인데, 자, 이 외교 활동을 하는 공사관이 깨졌네? 없다는 얘기, 다시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공사관이 깼다는 얘기는 우리가 외교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바로 뭘까? 이게 1905년도에. 1905년 10월이지. 무슨 늑약? 을사늑약이지. 그래서 을사늑약 때 일본이 우리의 뭘 뺏어가요? 외교권을 뺏어가. 외교권을 뺏어가면서 이제 각국 나라에 있던 우리의 공사관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이 사료를 이제, 바로 뭐다? 을사늑약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이후에 이런 사건을 옳은 걸 찾아야 돼. 옳은 걸 찾는데요. 자, 우리 이거 한번 할게. 그래서 일제 침탈 과정에서 우리 럴 전쟁. 그러니까 1904년도에 럴 전쟁을 계기로 이제 의원, 가, 영, 뭐냐, 우리 포, 의원, 가영포, 사, 정, 기, 기억하시 한약방이죠. 이거였지. 그래서 1904년도 2월에 한일 의정서. 자, 1904년 8월 달에 제1차 한일협약이고 1905년이죠. 자, 1905년도에 이제 7월 달에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8월 달에 제2차 영민동맹, 9월 달에 이제 포츠머스 강화주역으로 럴전이 끝나요.
끝나고 10월달 을사늑약을 맺는 거야. 그리고 1907년이죠. 정미 7조야. 1909년도에 기후각서에. 근데 문제가 을사늑약이네. 이 뒤에 사건으로 바른 걸 찾는 거예요. 됐지? 자, 한번 하자, 이제. 1번에, 자, 포치머스 강화제약은 안 돼. 왜? 을사늑약 전이되니까. 요거는. 자, 2번에, 이거 어려워요. 이사청이 나와. 모르면 뭐랬냐, 우리. 잘 봐요. 제가 눈을 얘기한 거야. 시험 때 여러분이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모른 척 하라고. 냅두세요. 판단하지 말고, 이거는 판단하지 말고. 자, 3번에 러시아가 용안포 사건 1903년도죠. 러일 전쟁 전에 1903년도에 러시아가 압록강 쪽에 용안포를 불법 점령합니다. 여기에 영국과 일본이 군대 빼요, 일시에. 안 빼? 안 빼요. 안 빼면서 일본의 선빵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러일 전쟁이. 그래서 이 용안포 사건은 전쟁 전이에요. 요거고. 자, 제1차 한일 협약도 당연히 전쟁 전이죠. 을사늑약 전이지. 이게 돼요, 지금? 세 개가 지워지는 거야. 답이 어느 거 이제? 2번이에요. 됐니? 그래서 이사청은, 자, 우리 을사늑약 때 일본이 외교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방 통제를 위해서 이사청을 설치하는데 이 교과서에 없어. 없는데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구성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요 문제 지금, 자, 9번 문제의 핵심은 이사청을 모르냐가 아니야. 나머지를 아냐 모르냐예요. 만약에 3번 이 용안포 사건을 몰랐으면 되게 어렵지. 이거를 못 지우면은 2번, 3번 중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수업 때는 용안포 사건 엄청 강조했다고. 몇 년? 1903년. 특히 러시아 기억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제 용안포 사건까지만 지워지면은 요 문제도 이제 풀 수 있어요. 답이 어느 거? 2번. 그래서 이제 이사청은 요 문제를 푸는 키는 아니다. 키는 아니고 나머지 문제. 그래서 우리 그동안 연습했던 거. 의원, 가영포, 사정계에다가 용안포까지 딱 지어가시면 이제 요 문제 쉽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아마 요 문제는 쉽게 풀었고 아마 어렵다고 얘기해서 안 틀어, 요 문제는. 그래서 아마 지워내는 문제니까 정리하시면 되는데, 요런 것도 가끔 법원직에서 이제 문제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지만은 가끔 법원직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교과서가 넘어갈 때는 잘 들어. 걔를 꼭 알아야지만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걸 몰라도 나머지 지문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거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도 잘 해결하셨습니다. 됐고. 자, 10번. 자, 가나식이죠. 정치사는 뭐다? 법원직의 정치사는 무조건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자, 영락이 나와요. 영락은 어느 왕 때? 광개토지. 영락이 광개토죠. 광개토 대왕 때인데, 이건 정확히 연도를 몰라도 어느 왕 때? 광개토. 근데 정확하게 이게 395년도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가 나오냐, 우리? 여기서 이제 폐려가 나오죠. 폐려가 바로 비려, 거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보를 하는 건데, 연도 몰라도 어느 왕 때? 광개토. 됐지? 나가 나옵니다. 자, 이거 많이 봤죠? 고구려왕 거련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한성을 포위해. 한성은 서울이죠. 백제 수도지. 고구려 사람들이 병사를 쭉 갑니다. 하다가 이제 있었는데 임금이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도망가다가 고구려 병사에게 죽었어요. 백제 왕 중에, 한성이니까 백제죠. 백제 왕 중에 고구려 군대에게 죽은 왕은 계로왕. 이때 죽인 왕은 장수왕이지. 그래서 나는 어느 왕 때? 장수왕. 장수왕 때인데 잘 봐요. 이 5세기죠. 얘는 몇 세기? 4세기에서 5세기 걸치고 장성이 5세기인데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장수왕 때 5세기의 상황에서 우리 427년, 433년, 475년과 493년은 연도를 좀 기억하라. 연도가 아니라 순서 문제야. 427 장수왕 때죠. 무슨 천도? 평양천도입니다. 자, 평양천도고 433년도가 백제 비유왕과 신라의 눌치 마리까지 무슨 동맹? 나제 동맹을 맺어요. 475년도에 이걸 뚫고 내려와서 어디를? 한강. 백제의 한강 유역을 공격을 하고 어느 왕을? 계로왕.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시키죠. 하고 백제가 이때 웅진천도하는 거야. 하고 493년도에는 무슨 동맹? 동서왕과 소지마리까지 결혼 동맹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 두 개, 광개토와 장수왕의 판단이 되면은 5세기엔 요 순서를 기억했는데, 요 사례는 지금 몇 년도? 475년, 자, 장수왕이 백제 한강 공격하죠. 공격해서 어느 왕을?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백제가 웅진 천도할 때 그 상황이야. 요거까지 와야지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씩 볼게. 신라의 병분 절대 안 된다. 몇 세기야? 6세기. 야, 장수왕 5세기죠. 4세기지. 버풍가 몇 세기? 6세기니까 아예 먼 얘기야, 이거. 자, 고구려와 평양천도? 그렇죠. 잘 봐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한강 공격 요 사료인데
그 사이에 평양천도 당연히 들어오지. 이번이 답입니다. 또 5세기는 요 순서 기억해야 돼. 자, 고이양은 몇 세기? 3세기 들어올 수 없어요. 자, 백제군의 공격으로 고국 원왕이 죽네. 자, 고국 원왕은 광개토 전해가 소수리왕. 그 전해가 고국 원왕이죠. 들어올 수가 없네, 이거. 그래서 우리, 자, 이 문제를 제가 특강까지 했어요. 4세기의 순서 문제 나오는 거, 미, 초, 소, 유 요거하고 5세기는 무조건 뭐야? 평양천도 나제 동맹과 한강 쳐들어가서 계류왕을 죽이고 한강을 먹자 백제가 웅진 천도. 그리고 493년도에 이제 결혼동맹. 6세기에 만약에 순서 문제가 나오면은 성왕과 진흥왕. 누가 먼저다? 성왕이 먼저다. 이런 식의 문제. 7세기에는 살수와 안성애. 그 사이에 들어간 내용들이 있죠. 그 문제를 갖고 푸는 건데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5세기의 상황 그대로 간 거야, 문제가. 그래서 요 문제도 연습이 되어 있으면 쉽다. 근데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는 분들은 이 법원지 공부할 때 약간 뭐라 하지?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이 문제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문제에 나오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앞으로 문제 계속 그럴 거야. 왕 얘기 나오면 되게 쉬워요. 금방 끝나니까. 근데 대신에 흐름 문제 잘 봐두시고, 그래서 이 10번 문제도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11번. 11번 문제는, 자, 가예에 들어간 내용이죠. 자, 평택, 현감이 나옵니다. 자, 변증가 나오고 좀 임금이 변증에게 그대는 이미 수령을 지냈는데, 잡아, 수령이 백성을 다리는데 무엇이 먼저인가? 라고 물었어요. 마땅히 칠사. 이게 뭐야? 수령? 칠사지. 현감이 수령이죠. 그래서 부사, 목사, 군수, 혈령, 현감이 수령인데, 그래서 어제 어상스 얘기하는데, 칠사가 뭔지 몰랐대. 이게 수령 칠사지 몰랐대. 야, 수령이 나와 있고 칠사가 나와 있는데 수령 칠사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수령 칠사는 다시 그냥 두 문자로 시작. 학군. 자, 학군, 농부, 간호사. 이거 있잖아, 우리. 그래서 학군, 농부, 간호사를 노래를 부르시면서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학군은 뭐냐, 우리? 학교 흥이에요. 향교를 관리하는 거야. 유학을 지등하고. 군정수죠. 농민들을 군사 훈련시키는 거. 요거였고. 자, 농상성이죠. 농업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부역균이죠. 자, 농민들에게 부역을 부과할 땐 균등하게. 간헐식, 간산 무리들, 도적이나 향리 등을 감독하는 거. 자, 호구증이죠. 인구를 증가시켜야지. 호구증이고. 자, 사송관이죠. 재판하는 거야. 이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 학군, 농부, 간호사 끝. 자, 다시. 호구를 네, 맞습니다. 농상? 네, 맞아요. 역을 고르게? 부역균. 맞아요. 자, 사송을 간단하게? 사송간? 맞네요. 다 맞네,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답 4번이에요. 그래서 이 수령칠사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군, 농부, 간호사를 외우시면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11번도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못 해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요 문제까지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군, 농부, 간호사 공부한 거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수업 때 건드리지 않은 내용 거의 없어요. 지금 없었고. 자, 그리고 12번. 자, 10번 다음 조약이 조인대 시기. 제가 이게 마지막 수업 때였어. 이거 기억나요. 마지막 수업 때 우리 6.25 전쟁을 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연도로 꼭 외우라고. 그래서 전쟁, 6.25 전쟁이 시작된 건 1950년 6월 25일이죠. 6월 25일인데, 자, 그때 이제, 자, 전쟁이 끝나는 건 1953년, 네,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체결되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6.25 전쟁 앞뒤에 중요한 사건이 있다. 그래서 앞에는 50년 1월 달에 에치슨 선언이에요. 이건 전쟁이 전이야. 그 10월 달이죠. 53년도에 10월 달에 바로 보다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그래서 이 사료는 지금 봤듯이 자, 미국이죠.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과 오늘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해서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독심수에 그대로 있어요, 이 사료가. 얘네 지금. 근데 이 문제는 잘 봐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48년도 8월 15일에 6.25가 50년 6월 25일. 요게 문제지. 2차 개정헌법. 2차 개헌이죠. 이게 54년도야. 자, 1차 개헌이 52년. 52년도에 전쟁 중이다. 그래서 발췌 개헌이고, 2차 개헌이 54년도에 4.4 5.입 개헌이에요. 요거고, 5.16 군사정변은 61년. 한일 기원주기 65년이에요. 근데 우리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몇 년도? 53년도 10월이니까 어디? 나이 들어가야지. 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전쟁 문제와 함께 전쟁 문제 나올 때 아마 법원직은 제가 연도 문제를 했어요, 이거. 연도를 해서 마디를 끊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얘기인데 그때 우리 한미상호 방위주역은 당연히 전쟁 끝나고 53년 10월. 그 개연도 54년도 2차 개연 연도를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답이 연도가 2번 바로 나올 수 있어.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자 12번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죠? 네, 됐고. 자 13번 가볼까? 자 13번 다음 연설한 대통령 집권 시기인데 이 문제도 우리 엄청 어려웠어요. 딱 힌트가 하나 있지 뭐야? 금융 실명제. 이거 누구 때? 김영삼. 자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죠.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은 개혁을 해요. 그래서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라든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라든가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켰죠. 그리고 이제 또 뭐냐 우리 WTO 나온 것도 있고 캐도도 있고요. 자 OECD 가입도 있고 IMF도 있고 많아. 이거 엄청 많아요. 다음 바로 뭐예요? 몇 년도에? 1996년도에 OECD 가입이 누구 때? 김영삼 때. 요거였고. 자 YH는 79년 박정희 때. 누구지? 자 4차 경제개발 계획인데 자 우리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부터 66년, 2차가 67년부터 71년, 3차가 72년부터 76년도고 4차가 77년부터예요. 4차가 77년부터 81년도니까 시작은 박정희 때야. 끝나는 게 전두환 때예요. 안 돼 이거. 자, 그다음에 3번. 요게 답이 나왔으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요거 엄청 강조했던 건데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99년 김대중 때다. 그래서 요게 답으로 좀 걸렸으면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답이 너무 쉬워서 4번에 OEC가. 그래서 3번은 김대중 때 99년. 자, 4번이 김영삼 때 OECD 가입해서 요 문제도 우리 학생들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두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우리 연습한 대로 계속 나오고 있어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좀 준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우리 한국사는 되게 쉬웠다고 얘기해 진짜로. 근데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 학생들은 보통 이제 흐름이 잘 안 되는 거. 근데 어쨌든 우리 만점도 많아가지고 제가 법원직 강의를 몇 년 하면서 이 만점이 올해처럼 많이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진짜. 그래서 아마 우리 올해 법원직 컷이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법원직 한국 사무소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 제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얘들아. 너무 올렸어. 점수를 너무 올렸어 이거를. 그래서 올해는 좀 대충 하고 싶지만은 더 올려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법원직은 우리 친구들은 거의 만점 갈 거예요. 올해는 약간 만점도 아닌 학생들이 있지만 목표는 만점이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법원직 문제 그냥 보여요 제가 이거는. 약간 잘난 척했다 얘들아. 자 14번 갑니다. 14번은 자 가라 셰순이죠. 이게 아까 그 얘기 남북국 이거예요. 그래서 남북국 얘기인데 자 우리 남북국에 잠깐 보자. 우리 신라 중대부터 볼까? 자 신라 중대 왕은요 일단 어느 왕? 무열왕부터 볼게요. 자 신라 중대 무열왕 다음에 누구지? 문무왕. 자 문무왕 다음이 신문왕. 자 신문왕 다음이 누구예요? 효소왕. 자 효소왕 다음이 누구야? 성덕왕이죠. 이 성덕왕 다음이 경덕왕. 자 경덕왕 다음에 해공왕이에요. 해공왕이 나오고 해공왕 다음에 선덕왕 다음에 원성왕이 나오지. 원성왕이 나오고 다음에 헌덕왕 다음에 이제 흥덕왕 다음에 쭉 나오죠. 요건데 여기 헌덕왕 쓸까? 헌덕왕과 흥덕왕 또 나오고 쭉 마지막에 진성유왕도 있고 경성도 있고 요건데 자 그때 효소왕이죠. 효소왕 때 누가? 발해가 건국이 되지. 그래서 어느 왕이? 고왕이에요. 요걸 놓고 시작할게. 자 대주영이 발해될 때가 어느 왕 때? 효소왕 요건데 그리고 고왕 다음에 무왕이죠. 이 무왕과 연결되는 신라왕이 성덕왕이에요. 그 다음에 경덕 해공 다음에 선덕왕 원성왕까지가 어느 왕? 문왕이야. 문왕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헌덕왕과 흥덕왕 때 9세기 정도에 연결되는 게 선왕이에요. 선왕이고 이제 그 뒤에 926년도에 발해망하죠. 이거예요 지금.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이제. 일단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해. 이거 몇 년도? 900년도에. 그러니까 9세기 말에 이게 신라로 말하면 진성유왕 다음이야. 진성유왕 다음이 효공왕 때예요. 신라 하대죠. 효공왕 때 백제, 후백제. 신문왕이 나오네. 신문왕이 자 관료선을 지급합니다. 때 신문왕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자 광개토는 야 4세기지 이거 400년이죠. 이 400년의 광개토가 외국육태예요. 자 선왕식이 나오는 건데 일단 요 세 명은 잘 봐. 견훤 얘기야. 신문왕과 광개토. 너 광개토가 몇 세기? 4세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신문왕이 몇 세기냐? 여기 있죠.
나오는 거고 7세기야 신문왕에. 자, 그다음에 견훤이 후백제는 맨 뒤지. 이게 내가 진성량 다음에 거의 후삼국 분열기에. 근데 이 문제가 선왕이야. 이 선왕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냐인데, 야, 선왕은 잘 봐요. 여기지. 헌덕왕과 흥덕왕과 연결돼. 9세기 전반이 선왕 때. 그 신라 왕으로 오시면 이제 헌덕왕과 흥덕왕이면 신문왕과 헌덕왕과 흥덕왕의 순서 잡혀. 근데 이제 신문왕과 선왕의 순서 요거를 한번 거쳐 오시면 돼요. 오시면 누가 먼저다? 신문왕이 먼저지. 신문왕 때 발해 자체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그럼 제일 먼저 어느 거? 광개토 1. 자, 다음에 어느 거야? 신문왕 두 번째. 세 번째가 선왕이죠. 헌덕왕과 흥덕왕 때. 네 번째가 신라 망할 때 후삼국의 분열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는 요 세 개는 쉽게 나와요. 근데 선왕의 발해지, 발해기까지 나올 때는 항상 얘기한 게 대조영이 발해될 때는 효소왕, 무왕 때 성덕왕, 문왕 때 경덕, 해공왕이고 선왕 때가 주로 헌덕왕과 흥덕왕을 딱 연결시켜 놓으시면은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다, 다음에 나, 다음에 라, 다음에 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 라, 간데 답은 어느 거? 3번인데 요건 또 하나가 관계토가 확실히 먼저죠. 얘밖에 없어. 제일 먼저 3번밖에. 그래서 문제를 좀 쉽게, 그러니까 어렵게 구성이 되지만 쉽게 나왔던 문제가 답은 쉬워요. 관계토가 제일 먼저다? 라면 끝나는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답이 어느 걸로 이제 3번 가시면 됩니다. 네, 됐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뭐 흐름 문제인데 괜찮아요. 괜찮고. 자, 15번. 이 법이죠. 이거 넘어가죠. 8조법, 고조선이시고. 1번의 서옥제는 고구려. 맞죠? 자, 2번에 해마다 영고는 부여고. 목지고는 사만이죠. 4번이죠. 한나라 무제가 보낸 군대. 그래서 기원전 108년도에 한나라 무제의 침략을 당한 게 고조선. 답이 어느 거? 4번 바로 갑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15번은. 자, 16번입니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때의 시기야. 이제 서희가 나오고 소선영. 이게 안중진이죠. 거란종. 자, 우리 고려 초기에 이 고려 초기에 아시아장이 누구? 거란. 근데 거란족과 관련된 왕이 4명 있다. 일단은 만부교가 태조예요. 그리고 거란 침략에 대비해서 관군 만든 게 정종. 1차 침략이 성종. 2, 3차가 현종이야. 현종인데 이제 그때 1차 침략 때 서희의 안중진이에요. 몇 차 이거? 1차. 1차니까 어느 왕 때? 성종 기억하시면 돼요. 성종인데 그래서 우리 1번에 발해가 망합니다. 자, 발해가 망할 때는 몇 년도? 926년도. 이거 태조 때야. 자, 태조가 잘 봐. 918년도에 고려 세우죠. 고려를 세우고 다시 918년도에 고려를 세운 다음에 919년도에 다시 송왕으로 와요. 그리고 926년도에 발해가 망하고 927년도에 이제 공산전투가 있죠. 930년도에 고창전투가 있고 934년도에 발세자 대강현이 망명이 옵니다. 그리고 935년은 신라항복이죠. 그 936년도가 선산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를 조짐해서 후삼국의 통일이 왕건이에요. 그럼 당연히 926년도는요 후삼국의 분열기였지. 그러니까 누구 때? 태조 왕건 시절이지. 이거 안 돼. 자, 이자겸이 나는 인종 때. 이거 안 됩니다. 최충의 구제학당은 문종이지. 이거 안 돼. 문종 때고 중앙군제를 이성 육부로 정변다? 정답. 어느 왕 때? 성종 때. 됐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어느 거? 4번에서 뭐 대관계의 사료를 보여주고 왕을 물어보는 거. 그래서 거란족의 1차 침략이 성종, 2, 3차가 현종, 서희의 안용진 난판이 1차 때, 양교선전이 2차,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쳐들어온 게 2차고 강감찬의 귀지가 3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짝 짓는 거니까. 뭐 성종 금방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쉬웠던 문제. 자, 17번도 갑니다. 자, 쭉 뭐 어려운데 보니까 후쿠다 독구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에서 이거야 지금 봉건제도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뭐한다? 부정한대. 이게 일본의 정체성론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체성론에서 자, 일본의 식민사학 중에 정체성론을 잠깐,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일제 식민사학은 뭐 정체성론과 뭐 타율성론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정체성론만큼은 꼭 내용을 기억해라. 왜? 이거는 백남원을 물어볼 때 항상 이 사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료가 분석이 안 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정체성론은 일본이 우리 역사를 일단 잘났다 못났다예요. 근데 세계사가 고대사, 다음이 어디? 중세로 가는 거야. 중세 다음이 어디? 우리 근대사로 가요. 근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할 때는 일본이 무슨 사회다? 일본은 근대사회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 몇 세기? 10세기 정도의
고대 사회 정체사에 있다. 이 정체성론이야. 이해돼요? 하여튼 열 받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고대 사회냐? 우리도 무슨 사회? 근대 사회로 가고 있다 했더니 일본이 웃기지 마 이거야. 너희는 아직 중세 무슨 사회? 봉건 사회. 자, 우리 고대 사회를 노예제 사회다 그래요. 노예제고 중세가 봉건 사회야. 중세가 봉건 사회고 근대가 산업자본주의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직 중세 봉건 사회가 있다 없다? 없다. 봉건 사회를 경험도 못했는데 무슨 근대 사회냐?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론을 봉건 사회 뭐라 그래? 결여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봉건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근대가 아니라 고대 사회다. 이게 일본의 정체성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면으로 까는 게 우리 백남원이지. 그래서 백남원이 사회, 경제, 사회에서 우리도 고대 삼국시대에서 신라의 고사회가 있고 고려에서 조선 초기까지 중세사회가 있고 조선 후기에서 지금까지 근대사회를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역사죠. 우리 역사의 뭐냐?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보편, 아이고 기시 안 써지지. 자, 우리 역사의 무슨 성? 보편성. 자, 우리 역사의 보편성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제 일본의 정체성론은 정면을 반박한 게 백남원이다. 그래서 이 사료의 해석에는 다음 몇 번? 1번 답이야 그냥. 요거죠. 자, 이병도와 손진태는 진단학회는 1934년도에 나와서 랑케의 실증사학을 토대로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강조해. 대신에 이 진단학회는 독립운동에 되게 소극적이야. 그래서 이제 비판받는 게 진단학회고, 자, 조선사 편수의 인사들이 청구학회, 자, 조선사 편수회는 1925년 일본이 만든 거예요. 청구학회 1930년에서 이 두 개 단체다. 조선사 편수회와 청구학회는 일본이 우리 역사 왜곡을 한 단체야. 특히 조선사란 책이죠. 이 조선사란 책 속에 이제 정체성론이라든가 타율성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이 하는 거 안 돼 이거. 자, 4번에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부의 독사 신론을 연재한 신체는 민족주의 사학이죠. 그래서 관계는 없다. 답이 어느 거? 1번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틀린 분들은 아마 이 정체성론 몰랐든가 아니면 이제 이 봉건사회의 결론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론을 이해하고 있는데 봉건사회가 뭐지? 여기까지 못 오시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그것 때문에 틀렸을 거야.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정체성론을 뭐라 그래? 봉건사회 결론 이 얘기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그 답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답이 어느 걸로? 1번. 됐죠? 자, 18번 갑시다. 18번 바로 넘어갈게요. 당나라에서 욕하고 옵니다. 당에서 욕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상. 이게 화엄사상이고, 특히 통일 직후에 문무왕 때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중요한 게 부석사야. 부석사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교단을 만들어. 이거 의상이지. 대체 의상 뭐 쉽습니다. 1번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의 대중화 원효죠 이거. 무예가. 자, 화엄 1승 법궤도 의상 정답. 자,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서 천태종은 의천, 고려시대 의천인데, 야, 고려시대 의천이 있을 때 당나라가 어디냐? 갈 수도 없어요. 송나라지. 이거 안 돼. 자, 인도와 중앙아시아 왕호천, 중국천 해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 문화사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불교사라든가 성리학이라든가 시대가 나올 수 있지만 교과서의 지문들을 토대로 보면 되게 좋아요. 문제들이, 지문들이.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밖에 구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화사 앞으로 고민하지 말자. 그래서 뭐 공부는 하겠지만은 아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네, 18번도 문화사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좀 더 난이도가 좀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문화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도 우리에게 큰 이제 도움이 되지. 요거고. 자, 19번 갑니다. 자, 19번도 왜 사료가 해석이 안 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이 식이죠. 옳은 건데 이 사료를 해석이 안 됐다라고 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그래서 일단 전제 상정소를 몰라도 돼요. 이거는. 자, 우리나라는 지질의 고척이 남쪽과 북쪽이 같지 않대요. 네. 하지만 토지죠. 토지의 품, 등급이야. 분등을, 잘 봐. 8도를 통한 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데, 다만 1도로서 나왔기 때문에 납세의 경우를 다루는데, 뭐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니 옳지 못하다. 여러 도의 점품은 토지의 등급이죠. 이걸 몇 개로? 6개. 이게 뭐야? 전분 6등법이지. 그래서 이게 사료를 못하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야, 점품에서
한자가 써있잖아. 지금 저는 뭐라고? 땅, 밭이죠. 요거의 등급이 몇 개? 6개. 전분 6등법. 이거 어느 학대야? 세중이지. 그래서 연분 9등법은 풍융이죠. 풍융에 따라서 상상부터 하하까지 9개야. 토지의 비옥도 몇 개? 6개에서 딱 나오네요. 그래서 해서 조세를 바로 잡자야. 야, 조세는 어디에다가? 토지의 부가세금이에요. 그래서 세종 때 공법. 자, 세종 때 공법을 제정하면서 연분은 몇 개? 9개. 맞죠? 풍경에 따라서 토지의 등은 몇 개? 6개. 근데 이 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어느 왕 때야? 세종이니까 조선 초기지. 끝. 됐어요. 지금 사료 해석이 됩니다. 이거 쉬워요. 이 정도 사료 할 수 있어야 돼. 삼포이란 안 돼. 이거 중종 때. 그래서 우리 대화도 까고 삼포 열고 계약조가 세종. 근데 삼포 외랑 중종 때 병나는 야 고려야 이거. 이거 안 돼. 고려시대 국제무역항. 농가 집성은 조선 후기지. 어느 왕 때? 효종 때. 세종 때는 농사 직설이에요. 이거 안 돼. 경시서인데 일단 몰라도 1번 절대 안 돼요. 2번도 안 돼. 3번도 안 되는 거야. 근데 4번은 경시서는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시전을 감독하는 관청이에요. 근데 얘가 조선 초기까지 와요. 조선 초기까지 있고 조선시대 세조 때야. 이게 세조 때 뭘로? 평시서예요. 세조 때 뭘로? 평시 서로 바뀌고 이게 대한제국 때 평시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종 때도 경시선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라니까. 답이 어느 거? 4번인데 이걸 몰라도 야 1번, 2번, 3번은 무조건 답이 안 돼 이거. 근데 사료가 해석이 안 돼. 야 사료가 해석이 안 됐다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야 전품이 나오고 6등급인데 그럼 전분 6등급 딱 눈치가 와야지. 그래서 올해의 문제는 이 사료가 교과서에 등장한 사료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없는 사료도 나오긴 나왔어. 근데 이 사료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의 어떤 그 독해 능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사료만 내는 거야. 해석이 안 되는 사료 안 내요. 그러니까 사료 문제 떨 필요 없다고 알겠죠? 이거고. 다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가 나올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교과서 외에서 지금 보니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교과서 외에서 사료가 나오는 거는 해석할 수 있는 것만.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는 해석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사료는 다 교과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자, 20번은 그냥 끝내자. 영업전 나와 있죠. 이거 누구냐? 이익이지. 이익이 뭐? 한전론. 그래서 이익은 영업전을 지정해서 매매를 금지하죠. 영업전 이외에는 매매를 허용하는 거. 이게 한전론. 근데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는 건 박지원의 한전론. 자, 관리, 선비, 농민에게 차등적 토지 분배의 균전론은 유영원이고 성인 남자에게 2개월씩의 땅을 주저의 균전론은 홍대용. 됐지? 공동 소유, 마을 단위로 공동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하자가 정약용이 여전제예요. 이건데 영업전 나오니까 이익이지. 자, 한국 사회의 독자적인 정통론 무조건 안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항상 얘기할 때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나올 때 키워드가 뭐라고? 독자적인 정통체계.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이 독자적인 정통체계 이 단어만 튀어나오면 무조건 안정복이야. 동사 강목 가는 거예요. 요거고. 자, 목민심서와 경수의 편 정약용. 자,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편은 6점론 이기네 이거. 됐지? 자, 신분에 따라서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하자 균전론은 유영원. 그래서 관리, 선비, 농민에게 차등적 분배 균전론이 유영원인데, 그래서 신학도 네, 뭐 이 정도의 옛날 시험 난이도가 아니에요. 이 선지가 나올 때 다 쉬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문화사는 좀 부담을 버려도 돼요. 요거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법원직이라든가, 아이고, 행정직 할 때 특강을 원래 문화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화사는 짧게 할 거야. 짧게 하고 이 대신에 근대에서 일제강점기, 현대에서 정치사 특강을 좀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거고. 그래서 답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3번 되겠죠, 이거는. 자, 21번 갑니다. 자, 이 사건인데, 자, 조선왕조실록인데요. 왕이 어머니 윤씨가 왕씨를 쫓겨나고 죽은 것이 성종의 후궁인 엄씨와 정씨, 성종 때네 이거. 성종 때 윤씨가 지금 쫓겨났죠. 이것 때문에 터진 사화 무슨 사화? 갑자사화 우리. 그래서 사화 4개 기억나야 돼. 무갑기을에서 연산군 때 무호사화, 갑자사화, 중종 때 김효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인데 김종직이 조이 제문이 발단인 거 무호사화. 요지 윤씨 아줌마 이 패비 윤씨 사건이 발단된 게 갑자사화 우리 윤갑자 기억나야 돼요. 근데 우리 갑자사화는 뭐였지? 그 다음에 중종 때는 조광조 때문에 김효사화. 자, 명종 때
외척끼리 을사사화인데, 자, 우리 갑자사화죠. 자, 왜 이거? 다시. 연산군 때 갑자사화. 자, 이 연산군 때 갑자 사화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죠. 가해자가 주로 훈구, 피해자가 살인인데, 이 갑자사화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갑자사화는 궁정 세력인 임사홍이 네, 정부 세력이죠. 이 정부 세력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 세력에는 한 명의 등에 훈구도 있고, 됐지? 아이고, 훈구파도 있고, 김갱필 등에 누가 있다? 사람도 있다 해서 이 갑자사화 때는 궁정 세력의 임사홍이 정부 세력을 까면서 훈구파와 살인이 같이 깨진 게 무슨 사화다? 우리 갑자사화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시면은, 자, 우리, 자, 1번.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로 왔다? 계유정난. 이거 안 돼. 자, 2번에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들 기묘사화. 이거 안 돼요. 3번에 연산군이 훈구파를 제거. 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훈구파가 깨지지만 훈구와 살인 같이 깨지는 거야. 이게 무슨 사화? 갑자사화. 자, 이조 전랑이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살인관이 되면 선조때지. 그래서 이조 전랑을 놓고 기묘원을 중심으로 동인, 심의겸이 서인. 요거였지. 이제 언제 때? 이게 어느 왕 때? 선조 때. 그 연산군 때 이건 무슨 사화? 갑자사화. 요거니까 다음 몇 번이고? 3번. 정답이에요. 됐죠? 이렇게 풀 수 있다.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 왔어. 이제 지금 21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봐도 아까 4번 문제에 근대에서 연필 문제, 그 밖에는 없어. 어려운 문제가. 자, 22번 갑니다. 자, 임금이 대광 박수리에게 말한대요. 자, 지금 미천한 가문에서 일어나 그릇되게 사람들이 추대를 받아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이거 19년, 제위 19년 만에 사만을 통일한대. 아, 이거 누굴까? 왕건. 자, 우리 918년도에 고려가 건국이 돼 왕이 됐죠. 그 936년도. 왕건이 몇 년도에? 936년도에 이제 후삼국을 통일한 거야. 그래서 이제 19년 만에 사만을 통일한다. 이 얘기예요. 요거고. 마지막에 훈효를 지어서 귀감으로 훈효 10조. 이거 누구야? 태조지 뭐. 자, 1번 공산전투. 그렇죠. 공산전투가 927년도. 아이고. 927년도에 어느 왕 때? 이거 태조 때 들어가는 거지. 공산전투가. 정답. 자, 근데 물론 졌어, 왕건이 이거. 자, 노비왕건법은 광종. 안 돼요. 자, 수덕 만세. 자, 우리. 네. 자, 간다. 천수가 왕건이에요. 왕건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성책, 무태, 수덕만세, 정계가 궁예과야. 광덕, 준풍이 광종. 천계가 묘청에서 수덕만세는 궁예과. 왕건은 천수에 넣습니다. 자, 시무 28천 성종 때였죠. 이거 안 되겠네. 답이 어느 거? 1번. 그래서 공산전투가 누구 때? 태조, 왕건 때이지만 물론 진 거예요. 전원에게. 답은 뭐 1번. 공부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 자, 22번 갑시다. 23번.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 똑같아. 그러니까 삼국사 계속 흐른 문제예요. 진흥왕이죠.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토벌을 명해서 사담을 보자하게 하고 이사부가 군사를 잃고 다시 살자 대가야가 오정아기 진흥왕 때. 그래서 가 내용은 자, 가는요. 정확히 연도는 562년도에 6세기. 진흥왕 때죠. 진흥왕 때 어디를? 대가야.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벌 하는 거야. 몇 년도? 562년도에 진흥왕 때. 몇 세기? 6세기가 됩니다. 요거고. 자, 나죠. 자, 백제군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냅니다. 신라군은 이에 퇴각하는데 이와 같은 진격하고 퇴각 4차례에 걸쳐서 계백이 나오네. 황산벌이네, 이거. 나시기는 몇 년도? 660년. 문무왕 때. 무열왕 때. 자, 백제죠. 이 백제가 망할 때 무슨 전투? 황산벌 전투. 그래서 어느 왕 때다? 이건 무열왕 때죠.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요건데, 자, 백제가 웅진천도는 475년 당일 몇 세기야, 이거? 5세기에. 들어올 수 없어, 이건. 안 돼. 1번 안 돼. 소수는 몇 세기야? 4세기지. 당연히 들어올 수 없죠. 4세기니까. 세계 달라요. 신라가 기벌포. 기벌포는, 잘 알아. 660년 백제 갔죠? 668년도에 고구려 간다. 671년도에 나당전쟁이 시작되고, 마지막 전투가 기벌포야. 그래서 676년도에 기벌포에서 당나라 수군을 깨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거. 당연히 백제 다음이지. 들어올 수 없어요. 자, 고구려가 고구려 순하게 군대를 살수해서 612년. 612년도에 무슨 대첩? 살수대첩.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수대첩과 안성전투 연도를 좀 외워라. 그래서 612년도가 살수고, 645년도에 안성이죠. 특히 안성전투 당나라죠. 이 당나라가 고구려 몇 번? 3번 쳐들어가요. 3번 쳐들어갔을 때 1차가 안성이야. 2번 더 딱 깨지죠.
깨지고 648년도에 나당 동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뭐 이런 식의 흐름 문제는 크게 고민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우리 잘 풀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23번도 어렵지 않았고 24번 얘가 문제지. 이건데 일단 다음 헌법. 이 헌법의 내용은 힌트가 있죠. 여기 있지. 통일주체 국민회의. 네, 무슨 헌법? 유신헌법. 자, 1972년. 네, 10월 유신이에요.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유신헌법을 국회에 해산시키고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가요. 그래서 11월 달에 국민투표를 붙이면서 12월 달에 드디어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12월 달에 유신헌법이죠. 이게 확정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죠. 그래서 몇 공화국? 4공화국 시작돼요. 요거고, 이 4공화국이 쭉 가다가 79년 가까이 우리 79년도에 11.6이죠. 11.6 사태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해당합니다. 시해당하면서 유신헌법의 폐지가 아니야. 10월 11.6 사태 이후에 12.10 사태죠. 12.12 사태로 전두환, 노태우가 신군부가 등장해요. 신군부가 등장해서 이제 다시 군부 독재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1980년 네, 신군부 퇴진을 요구해서 먼저 서울의 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는 대규모의 민주운동이 있다. 그거의 연장선이 5.18 광주 민주운동이에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지고 이거를 전동 태우죠. 진압을 해요. 아이고. 이거를 진압한 다음에 5월 말이에요. 5월 말에 이제 뭐냐 우리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요걸 만들고 이제 누구를요? 최기하. 아까 11.5 사태로 박정희 죽은 다음에 누가요? 최기하가 10번째 대통령이 돼요. 근데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다음에 국가 보위비상대책을 만들고 최기하를 밀어내고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 됩니다. 11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유신헌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나는 박정희 씨를 오래 안 할게. 딱 몇 년? 7년만 할게. 7년 단임 간선제. 그래서 7년 단임 간선제의 몇 차 기험? 8차 기험. 그러니까 80년이에요 이거. 자, 1980년 10월에 네, 8차 기원을 하면서 7년 단임 간선제죠. 7년 단임 간선제에 이제 8차 기원을 하면서 유신헌법이 끝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보통 79년 10월 26일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전두환, 우리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게 박정희 8대 있죠. 9대 박정희다. 10번째 최기하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유신헌법이에요. 11번째 전두환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8차 개헌을 하면서 이제 유신은 끝나요. 그 5.5공화국 가는 거야. 요 시기가 바로 뭐다? 유신헌법이 시행된 시기예요. 근데 잘 봐봐 이제. 일단 전태일은 안 돼. 몇 년도? 70년이에요. 70년에 전태일.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전태일 같은 경우는 몇 년도? 70년이기 때문에 몇 공화국? 3공화국이에요. 요거고. 자, 그 다음에 국가보위비상대책, 이게 정답이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때야. 좀 어렵다. 7사는, 자, 1970년도죠. 72년도에 7월 4일, 7사 남북 공동 성명 다음에 유신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격이 바로 뭐다? 7사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통일 환상을 심어주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줘 하면서 유신헌법 가는 거야. 그래서 이 7사 남북 공동 성명은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밑작업이에요.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게 전이야 이거. 자, 그 다음에 1번 나왔을 때 약간 완전 소름. 우리 엄청 연습했죠 이거. 광주 대단지 사건이 1971년도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완전 화이팅이었어 제가.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외웠던 게 박정희 시절 때 연도 외울 때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든가 기억나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지어내면 답이 3번 남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몰라도 당연히 안 되는 거 4번, 2번, 1번까지 연도를 알아. 그럼 무조건 안 돼. 답 몇 번이야 이거? 3번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마지막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고맙더라고. 그 집 맞춰줘서 이거를. 그래서 그 집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요거였대요. 광주 대단지 사건의 연도를 몰랐으면 틀린 건데 요거를 엄청 연습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지어내면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24문제가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4번 문제와 함께 가장 좀 난이도가 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어렵지만 답을 찾아내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넘어가시면 100점 가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걸리면 96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4번 문제에서 걸리면 92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잘 푸셨고요. 마지막 20번 갑니다.
자, 서현세자가 나오네. 서현세자가 일찍 세상을 뜨고 효종이 왕이 돼요. 인조 다음에. 근데 효종이 자 인조의 제2장자로서 종밀을 이었으니 대왕대비께서는 효종을 위해서 3년, 잘 봐. 3년의 상복을 입어야 할까? 아, 예속 논쟁이네. 근데 예속 논쟁인데 3년 나오는 거 보니까 1차 때예요. 기예송 때. 근데 입어야 할 것은 네, 의심할 거 없대. 확실하다네. 300 있전 얘기네, 이거. 자, 지금 근데 그 기간을 줄여서 1년만 했대요. 이거 서인 얘기인데. 대체로 3년의 상복은 장자를 위해서 입는데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통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효종으로 말하면 대왕 대비에게는 이미 적자고 또 왕이 올라 존엄한 몸인데 그의 복지에서 3년 상복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그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 신은 잘 모르겠다 해서 이 사람은 신인데 누군지 몰라도 돼요. 3년 입전 얘기야. 근데 지금 1년으로 정했대. 근데 왜 효종이 죽었을 때, 기예송 때 대왕배비의 상복이 왜 1년으로 가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 야. 그러니까 몇 년 가자야? 3년. 자, 1차가 무슨 예송? 기예송. 2차가 가민예송이에요. 1차 때의 서인은 1년. 남인이 3년이야. 2차 때 서인은 9개월. 남인이 1년이지. 야, 3년 나왔지? 누가 이거? 남인이죠. 그래서 올해 계속 남인 나와요. 국가직, 지방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남인의 특징인데, 자, 1번. 노론과 소론은 서인이지. 이 서인이 경신, 환국대, 강정파, 송시열, 노론, 옹건파, 윤증, 소론이. 서인 얘기 1번 안 돼. 됐지? 그 다음에. 자, 이번에 기사, 환국을 통해서 재집권했다? 남인. 자, 우리 인조반정을 주도한 건 서인. 참여한 게 남인이에요. 남인인데,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 때부터 계속해서 여당은 주로 서인이었지. 여당이 남인이죠. 근데 남인들이 2번 권력을 잡아. 첫 번째가 가민예송 때. 두 번째가 숙종 때, 기사, 환국 때 남인이 정권을 잡죠. 자, 임목 대비의 패를 주장합니다. 올 2번 나왔네. 지방시 한번 나왔어요, 이거. 광해군 때, 북인이에요. 자, 광해군 때 영창대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의 엄마죠. 임목 대비를 패배시키는 거야. 이게 개축, 옥사 또는 패모, 살제, 광해군 때 북인들이 주도한 거예요. 이거 안 돼. 자, 4번에 성혼의 학파. 자, 우리 서인들 잡아라. 서인이, 네, 누구지? 이이와 누구죠? 성혼. 이이와 성혼의 사상을 이어받는 기여학파 중심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쪽은 노론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송시열, 성혼 쪽이 소론, 윤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혼의 학파를 중심으로 된 건 누구다? 우리 소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노론이었고. 이제 이해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지금 25번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뭐, 기출 이제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리지만, 간단하게 일단 올해 법원직 문제는 네 어려웠던 문제가 많진 않아요. 근데 아까 봤듯이 좀 어렵다고 느껴진 이유가 쉬어가는 문제는 없어. 다 중급이에요. 하가 없어서 그래. 난이도가 하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그만큼 이제 집중력에 계속 오래 지속이 되니까 힘들 수도 있지. 만 오히려 채점을 하다 보면은 풀 땐 좀 어려웠는데 점수는 괜찮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만점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2개. 아까 4번 문제 연표 문제라든가 아니면 24번의 유신정권 때 광주 대단지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 2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서 약간 걸리더라도 92점까지는 거기 이제 추가로 하나 정도 실수가 있다. 한 88점까지는. 그래서 아마 상위권 학생들이 아마 88점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92점에서 88점이 제일 많을 것 같고 그 이상이 되면 아마 이제 다른 과목에서 좀 까먹은 점수를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뭐 제가 법원직 강의를 쭉 했지만은 법원직 강의하면서 중요하다라는 거 다 나왔고요. 그리고 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다 나왔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건데 이렇게 준비하자 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와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그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실수 없이 잘 풀어내시는 걸 보면서 올해 1년 동안 좀 노력한 좀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토대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잘 합격을 하시면서 좋은 법원직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23년도 법원직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그 내년도를 대비해서 올해 제가 수업 때 지금 해설 강의 때 좀 중요하다 라는 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분이 있으면 잘 보시면서 내년도에도 어쨌든 내년도 법원직 한국사도 이 특강국사 최진우에게 맡기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여러분의 법원직 합격을 제가 책임질게요. 꼭 우리 7월달
강의에 다시 만납시다. 네, 고생하셨고요. 자, 일단 감사합니다.